이번 시간에는 경쟁력 순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국가별로 세계 경제 포럼하고 스위스 IMD 연구소에서는 매년 국가들의 경쟁력 순위를 발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서 마이클 포터 교수의 다이아몬드 모형을 통해 가지고 국가별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 그다음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에서의 국가별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좀 배워봤는데요. 이러한 이론들을 좀 종합을 해가지고 매년 이런 단체나 기관에서 국가별로 어디가 1위를 차지했다. 그 우리나라 순위가 매년 뭐 증감한다든지 떨어진다든지 이런 변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이제 국가의 경쟁력 요소를 파악하는 대안으로 이렇게 지표로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각 산업별로 얼마나 우선 그 경쟁력이 있는지를 뭐 모든 산업을 다 대상으로 하고 발표하는 기관은 없는데 뭐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자동차, 항공, 바이오, 의료 뭐 다양한 산업별로 그 산업에 속한 협회라든지 기관에서 국가별로 이 산업은 어느 국가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해서 발표하는 것들은 산업은 산업별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해갖고 매년 500대 기업에 속한 기업이 어디가 있는지 발표를 쭉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대략 한 15개의 기업들이 매년 글로벌 포춘 500에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대학 순위를 매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어느 대학이 가장 좋은 대학인지 이런 자료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경쟁력 순위는 제가 이렇게 보시면은 그 2020년도 세계경제포럼의 국가 경쟁력 평가 결과 이렇게 사이트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게 뭐 발표를 유보하기도 하고 건너뛰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가장 최근 거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국가의 순위를 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IMD 그 경쟁력 순위 해갖고 여기는 2021년 6월 달에 매년 그 6월경에 경쟁력 순위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요 순위들 이제 매경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춘 기업 순위들 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세계 대학의 순위, 이렇게 몇 군데 발표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이미지 검색을 통해 갖고 어떤, 재밌는 그림들이, 지표가, 돼 있는지. 우리가 이제 지표나 그림이, 표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림화한 거를 인포그래픽스라고 하죠. 그런 좋은 자료들이 있나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은 네이버에서 2020년 세계경제포럼 WEF 국가 순위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국가 경쟁력 평가 결과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인포그래픽스가 나오는데 순위나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바뀌고 2020년, 2021년도 자료를 찾아보려니까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뭐 이거 2020년에 에너지 전환 지수 뭐 이런 거를 발표했다. 근데 이거는 국가 경쟁력하고 좀 관련이 없고 지수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사이트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림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2008년도부터 옛날 지수를 쓰다가 2017년도에 새로운 지수 체제 하에서 세계경제포럼이 국가 경쟁력 평가 순위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총 2019년에 141개 국가를 기준으로 했다. 이거 그 중에서 이제 17년에 우리가 17위를 했고 18년에 15위, 그 다음에 19년도에 새로운 지수인 상태 하에서 13위 국가 경쟁력 평가 모형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출입 규모가 세계 10위, 11위, 1위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수출입 규모나 경제 규모에 비해서 그동안에는 굉장히 저평가를 받았었는데, 이제는 이제 신지수에 따라 가지고 13위 정도의 아주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141개 국가가 가운데 전년 대비 2단계 상승한 13위 수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경제포럼은 해마다 여기 보시면은 기본 환경, 인적 자원, 시장, 생태계 혁신, 4대 분야 12개 부분, 103개 항목을 통계와 설문을 통해 평가를 한다. 그죠? 통계지표 56개, 설문지표 47개. 이 설문지표 이 자체가 이제 좀 주관적인 게 좀 많이 포함이 되니까 순위가 들쑥날쑥하고요. 통계는 IMF라든지 월드뱅크, WTO 등 국제기구 및 각종 정부 통계를 직접 수집하고, 설문은 국내 파트너 기관인 KDI를 한국개발연구원을 통해 대기업, 중소기업 등 CEO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다 해갖고, 종합평가를 받을 때 세계 전체 순위 1위는 싱가포르, 그 다음에 미국, 홍콩, 네덜란드, 스위스, 일본, 독일, 스웨덴, 영국, 덴마크, 핀란드, 대만, 한국. 대만보다 우리가 조금 한 단계 뒤쳐졌죠. 그렇지만 캐나다라든지 프랑스, 호주,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이스라엘보다는 순위가 더 높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캐나다나 뭐 프랑스 이런 호주는 자원의 부국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그 앞에 그 평가 기준에 있어서 우리가 높게 나왔고요. OECD 36개 국가 중에서는 10위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동아시아 태평양 17개 국가 중에서는 5위. 그죠? 싱가포르가 가장 높고, 홍콩, 일본, 대만, 한국. 30, 50클럽 7개 중에 5위다. 아시아 주요국 순위 보면은 싱가포르, 홍콩,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중국. 중국은 의외로 28위밖에 안 되네요. 태국 40위, 인도네시아 50, 필리핀 64위, 베트남 67위, 인도 68위. 그래서 종합평가를 보자면 한국의 전체 국가 경쟁력은 세계에서 상위권이지만 노동시장이 이제 경직돼 있고 규제개혁이 미흡해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노동시장 부분에 지난해 48위에서 올해 51위로 오히려 순위가 하락을 했고요. 노사 대립하고 노동시장이 경직됐다는 평가에 따라 12개 세부 항목 중 4개 항목에서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뭐 정리해고 비용 116위, 고용 및 해고 비용 102위, 노사관계에 있어서 협력 130위,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용이성 100위. 그러니까 노동시장 부분이 우리나라 전체 국가 경쟁력을 낮추고 있고요. 규제개혁에 관한 법률적 구조의 효율성과 관련된 평가에서 한국은 작년 57위보다 10단계 떨어진 67위에 머물렀다. 규제가 기업에 초래하는 부담을 평가한 결과 한국의 순위는 지난해 79위에서 87위로 8단계나 떨어졌다. 구체적인 부분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 뭐 4대 분야 총 12개 부분 중에 5개는 상승하고 5개는 현상 유지, 2개는 하락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기본 환경에는 제도, 인프라, 그 다음에 ICT 보급, 그 다음에 거시 경제의 안정성, 뭐 이런 물가, 공공분해 부채,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있고, 인적 자원 부분에는 보건 분야, 그죠? 여기 뭐 8위로 현격히 상승했고요. 기술 전체적으로 27위에서 변동이 없고요. 시장, 생산물 시장 전체적으로 순위가 상승을 했고요. 뭐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무역장벽, 서비스 경쟁, 관세의 복잡성 등 개선되어 상승됐다. 이렇게 각 항목별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동시장 하락, 금융 시스템 전체적으로 뭐 1단계 상승했다. 중소기업 자금 조달, 부실 채권 비중, 시장 규모, 혁신 생태계. 그래서 혁신 역량은 8위에서 6위로 올랐지만 기업 활력은 오히려 떨어졌다. 기업 활력이라는 권한, 위임 의지, 혁신 기업 성장, 오너 리스크에 대한 태도, 창업 비용, 창업 준비 기간, 파산 법률 체계 등 뭐 여러 가지 단계 지표들이 있다. 혁신 역량, 인력의 다양성, 클러스터 개발, 특허 출원, 구매자 성숙도, 연구기관 역량, 과학 논문 게재 등 상승 또는 우수하여 2단계가 상승했다. 혁신 역량이. 여기서 이제 뭐 그 WF에서 정책적 제안 같은 것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뭐 둔화세인 생산성 향상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 삶의 질 제고와 빈곤 극복,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 노력이 중요하다. 인프라, 인적 자원, R&D 등에 대한 공공 투자와 적극적인 확장적 재정 정책이 요구되며 구조 개혁을 통한 보완이 중요하다. 창의성 향상을 위해서는 기술 발전, 혁신이 인적 자본 개발, 사회 통합, 노동시장 기능 회복 등 이런 것들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컴퓨터 관련돼 갖고 ICT 부분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로 평가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거시경제 안정성, 혁신 역량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향후 정부의 대응 방향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국가 경제 재고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기재부 1차관 주재 민관합동 국가 경쟁력 정책 협의회를 통해 WEF 국가 경쟁력 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이 세계경제 포럼의 자료를 정부나 이런 데서 굉장히 순위를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자료를 통해 갖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파라미터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지수가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또 다음 것들을 좀 보고 있으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세계경제 포럼 코로나 위기 특별판 보고서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데이터 수집 부족과 코로나 위기 상황을 감안해 통상적인 경쟁력 평가 발표를 하지 않기로 했다. 2020년 12월 16일자 우리 자료에 보면은 그래서 37개국에 제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별 보고서만 발간을 했다 해갖고 영어로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영어로 나와 있는데 번역판을 정확하게 똑같이 기획재정부에서 번역을 했죠. 그죠? 세계경제 포럼의 주요 평가판 보고서 해가지고 특별판은 코로나19 위기 회복을 통해 어떻게 생산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포괄적인 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지 연구를 하고요. 이러한 보고서를 통해 국가가 코로나로부터 회복과 미래 경제 변화에 대한 잘 대비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한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국가 순위 발표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대유행 기간에 상대적으로 회복 가능한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경쟁력은 무엇인가? 그래서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위스, 에스토니아 등 미국과 같이 선진적인 디지털 경제와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이 재택근무 환경에서 경제를 유지하는 것에 보다 성공적이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런 핀란드, 아랍에미레이트, 싱가포르 같은 강력한 금융 시스템을 보유한 국가는 더 쉽게 중소기업에 신용대출을 제공하여 기업 파산을 방지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료, 재정, 사회정책 훌륭한 계획 통합하여 코로나 여파를 성공적으로 완화를 했다.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전염병, 사스 등 경험한 한국과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들은 더 나은 프로토콜과 기술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기타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전염병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경영자 입장에서 봤을 때 선진국에선 디지털 작업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시장 집중도의 증가, 서비스 경쟁 감소, 기업 간 협업 감소, 고용시장 내 숙련 노동 인구 감소 등의 결과가 관찰되었으나 변화에 대한 정부 대응 개선 및 기업 협업 향상이라든지 벤처 캐피탈의 가용성 증가 등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미래의 경제 변화를 위한 필수 요건이 무엇인가 물어봤을 때 적절한 환경으로의 전환, 그래서 정부의 공공 서비스 개선, 공공부채 관리 계획 등과 함께 디지털을 확대할 것, 인적 자본의 혁신, 새로운 노동시장에 대한 사전 투자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노동법을 개혁하며 새로운 인재관리 기술을 사용할 것을 사용을 개선할 것, 그다음에 시장의 변화, 기업이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경쟁 및 독점 금지 프레임워크를 업데이트할 것. 혁신 생태계의 변화, R&D 공공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 부분의 투자를 장려할 것을 권장하며 장기적으로 미래의 시장의 창출을 지원함과 동시에 기업이 다양성을 포용하여 창의성과 시장 관련성을 강화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게 혁신 생태계의 변화에서 중요하다.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제 변화에 가장 적합한 국가는 어딘가? 뭐 위에 네 가지 필수 요건에 수반되는 11가지 우선순위. 뭐 친환경 인프라에 대한 접근, 노동법 개혁, 장기 투자, 다양성 및 포용력 이슈 등에 대한 국가들의 대비 정도를 조사한다. 뭐 대비 점수에서 10% 증가가 37개국 통합 GDP에서 3천억 달러 증가를 유도할 것이라 추정함. 그래서 이런 항목별로 이게 글씨는 잘 안 보이는데 이런 국가별로 이렇게 소팅 정리를 쫙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특별판 보고서에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얘네들이 주장하고 있는 뭐 핵심 견해가 있는데 디지털 인프라 투자, 친환경 경제, 장기 투자, 누진 과세, 확장된 공공 서비스, 미래 시장 인센티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별로 여기 한국이 있잖아요. 이거 한번 좀 볼까요? 미래 시장 인센티브에서 연구, 혁신, 발명에 대한 장기 투자를 장려하고 확대하면 새로운 미래 시장을 만들고 성장할 수 있음을 견인할 수 있다. 예로서 핀란드, 일본, 미국, 한국, 스웨덴. 그 다음에 반면에 그리스, 멕시코, 터키, 슬로바키아 공화국은 준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핵심 견해로 제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보고서들을 좀 활용해 볼 필요가 나중에 있고요. 다른 또 사이트 한번 볼까요? 자, 스위스 IMD의 그 자료를 좀 보니까 우리나라가 2020년 순위가 이제 좀 껑충 뛰었다. 지난해 뭐 28위에서 2019년 28위에서 23위로 지금 2020년도 자료잖아요. 2021년도 께도 나왔어요. 자, 2021년도 자료를 보자면은 IMD 경쟁력 평가 결과 이렇게 보시면 이거 화면을 좀 늘려볼게요. 우리나라 23위. 그래서 2021년에 경쟁력 평가 결과를 기획재정부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또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연도별로죠. 2008년도부터 해갖고 2021년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인구 2천만 명 이상 국가 29개 국가에서의 순위가 8위고요. 전체 순위 64개 국가에서는 23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뭐 30, 50 클럽에서 23위. 이제 인포그래픽스로 이렇게 쭉 보니까 좀 순위는 눈에 금방 잘 들어오죠. 그래갖고 이제 구글에서 뭐 이렇게 국가 경쟁력 순위 21, 뭐 2021년도 딱 치면은 이렇게 쭉 표들이 나오는데 우리들이 이제 봤던 것들도 뭐 이렇게 순위들을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IMD 이렇게 있고 나오고요. 스위스 IMD도 보면은 이제 얘네들 항목별로 이렇게 자세하게 또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이 항목별 순위를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포춘 관련돼 가지고 라이센스 뉴스라는 사이트에서 우리 포춘 500대 기업 중에 2021년도에 발표한 걸 봤을 때 우리나라가 총 15개 기업이 포함이 됐고 삼성전자가 15위, 글로벌 포춘 500대 기업 중에 15위를 차지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500대 기업에 중국 기업이 143개, 미국이 122개, 일본 기업이 53개, 월마트가 8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매출액 기준으로 이제 전년도 2020년도 매출액을 갖고 보니까 매출액이 어마어마하죠.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최대 기업 순위는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이 발표가 됐는데 보면은 우리나라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SK, LG전자, 기아차, 한국전력, 포스코 등 15개 기업이 포함되어 지난해보다 1개가 증가했다. 삼성전자 매출이 2,007억 달러. 어마어마하죠. 환율이 1달러에 1,200원으로 쳤을 때 1억 달러 하면은 1,200억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원화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4단계 상승했고요. 13년도에 14위, 16년도에 13위, 15위, 18년도에 12위, 19년도에 15위를 기록했다. 현대차 83위. 순위가 삼성이랑 좀 많이 차이 나죠. SK, LG, 기아 쭉 나오고 한화
KB금융, 현대모비스, 삼성생명, CJ, SK하이닉스, LG화학, 삼성물산 이렇게 쭉 우리나라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삼성물산이 473위네요. 그 다음에 뭐 500대 기업에 포함된 15개 가운데 2개사는 지난해 500대 기업 순위에서 빠졌다고 올해 다시 진입했다. 이게 기업들이 SK하이닉스, LG화학 뭐 그 시장 상황에 따라 갖고 매년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순위의 변동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떨어진 기업도 있고 오른 기업도 있고 이렇게 보여주고 정리를 잘 했죠. 중국 기업은 총 135개가 올해 명단에 이름 올렸고 미국 122개 보다 앞서고 있어. 2년 연속. 대만이 포함되면 중화권은 총 143개나 되고요. 지난해 500대 기업 명단에 중국이 124개가 포함되면서 미국을 사상 처음으로 제쳤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뭐 일본도 변동이 없지만 한 개 늘어났다 줄었다 하고 패권 전쟁을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21년 목록에 오른 기업들은 전 세계 220개 도시 31개 국가의 본사를 둔 기업이고 올해 포춘 500대 기업의 여성 CEO는 23명, 작년에 비해 9명이 증가했다. 재밌는 통계들 많이 있네요. 그래서 여성 좀 CEO들이 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면서 비율이 이런 것들이 균형 있게 증가하는 게 중요하죠.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의 전체 매출액은 전 세계 GDP의 3분의 1이 넘었고 매출액 31조 7천억 달러 코로나 앞으로 5% 감소했고 순이익이 1조 6천억 달러 20%가 감소했어요. 전 세계 6,970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 애플 6위 애플이 순이익이 570억 달러를 올려 글로벌 500대 기업 중 가장 많은 순이익을 올린 기업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사우디 아람코가 이제 2년 연속 차지했던 자리를 내줬는데 애플이 그만큼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매출액만 갖고 이렇게 쭉 해서 순위가 이렇게 쫙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모르는 기업, 생소한 기업 뭐 쫙 있는데 이제 IT 기업, 석유, 화학 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건설, 반도체, 자동차, 금융 다양한 기업들이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어요. 100대 기업까지 이렇게 쭉 정리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이제 그 생소한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한번 볼까요? 2021년 더 대학 순위에서 서울대, 카이스트, 성대, 포스텍, 고려대가 국내 톱 5를 했다. 서울대 1위가 세계 60위였고요. 그 다음에 세계 100위권에 진입한 대학은 국내 2개. 22개가 천위권 내에 진입했다. 세계 1위는 옥스퍼드 대학, 이렇게 스탠퍼드, 하버드, 칼텍 순으로 이렇게 MIT 순으로 순서가 나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대학들도 이제 경쟁력을 평가를 하면서 하는데 각 기관별로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좀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중앙일보인가 거기서 이제 국내 대학 평가 순위를 좀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국내 톱 10 순위를 보면은 서울대, 카이스트, 고려대, 유니스트, 연세대, 경희대, 세종대. 그 다음에 올해 국내 대학은 지난해 31개 교에서 4개 교 늘어난 35개 교가 여기에 포함이 됐고 카톨릭대, 충북대, 경상대, 제주대가 올해 처음으로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러는데 부경대를 내가 찾기가 좀 힘들긴데 부경대학교가 충북대나 경상대, 제주대보다는 여러모로 인프라라든지 우선순위가 좀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여기 안 들어갔다고 해서 실망할 건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경쟁력을 쭉 올리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여기 부경대 없다고 해서 저거 할 필요는 없어요. 굳이 여기 안 들어와도 우리의 내실을 딱
취해주는 게 중요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쌓기 위해서 교육, 연구 뭐 이런 거에 노력을 하면 된다는 거죠. 뭐 작년까지 제가 논문을 많이 썼는데 다른 교수님들도 논문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경쟁력 강점이 있는 분야들을 위해 갖고 좀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국가의 경쟁력, 그 다음에 기업의 경쟁력, 이거를 세계 경제 포럼 순위랑 스위스 IMD 국가 경쟁력 연구소의 자료, 2021년도 거, 그 다음에 2020년, 2019년도 비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쟁력 순위를 보고요. 그 다음에 포춘 500대 기업에 포함되어 있는 15개 기업 최신 자료,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대학 순위를 통해 가지고 경쟁력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요. 마이클 포터 교수의 그 다이아몬드 모형을 통해 가지고 국가의 경쟁력 순위를 나타내는 것들을 하나하나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해 가지고 모든 국가를 순위를 뭐 어떤 게 경쟁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렇게 파악을 할 수도 있고요. 특정 산업에서의 공급자라든지 구매자라든지 진출 기업, 대체품 이렇게 있고 5force 5개의 요인에 의해서 산업을 분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 국가별로 기업별로 어디서 경쟁력이 나오는지 뭐 애플사라든지 월마트 뭐 이런 기업들을 이렇게 부가가치 사슬을 통해 갖고 핵심 경쟁력을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모형을 통해 갖고 순위를 정하고 파악을 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특정 국가라든지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을 요런 제가 전에 예시를 들었던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갖고 비교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런 다이아몬드 모형을 통해 갖고 베트남이라든지 동남아 국가 어디든 싱가포르 아니면 미국, 유럽 뭐 어떤 국가, 한국도 여기 큰 틀에서 비교 분석을 했고 과거에도 많이 해왔고요. 이러한 분석 틀을 우리가 좀 마련할 수 있는, 해볼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워보는 게 좀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수업을 받으면서 이런 것들을 좀 적응을 해보고 키워보고 활용하는 능력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글로벌 경쟁론 수업은 딱히 교재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큰 흐름 틀에서 제가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좋은 자료를 좀 만들어 보고 좀 활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국가별로는 베트남이라든지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경쟁력 차원에서 설명을 좀 드렸고 산업 차원에서는 이제 반도체 관련돼 갖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우리나라 수출 효자 품목 삼성전자 세계 15위 포춘의 500대에 포함된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드론 산업, 그 다음에 AI, 그 다음에 자율 자동차, 수소경제, AI 관련돼 가지고 4차 산업 관련된 산업에 관련된 자료를 하나하나 구해 갖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4차 산업에 대한 우리가 경쟁력이 우리나라가 있는지 그 중에서도 특히 3D 프린팅 산업 관련돼 갖고는 또 재밌는 내용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드론의 확장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지금 메타버스라고 해가지고 가상현실, 증강현실에 관련된 내용들도 좀 정리된 게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요거 위주로 해가지고 설명을 쭉 드리면서 산업 분석 같은 것들을 좀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좀 좋은 자료들을 좀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산업별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을 찾아가지고 어떤 글로벌 포춘 기업들의 경쟁력이 있는지 부산 지역에는 또 어떤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같이 논의도 해보고 자료들을 좀 활용해갖고 하려고 하는데 이런 특화된 경쟁에 관련된 거 자료만 찾으려니까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쉬운 내용은 쉽지는만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비대면 수업인데 대면하는 것처럼 각종 자료도 같이 찾아보고 좋은 사이트도 발굴하고 스스로 학습하고 찾으면서
논의하고 토론하는 게 그게 이제 중요한 그 산업이고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미네르바 대학같이 미네르바 스쿨 해가지고 유명한 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그런 거랑 좀 비슷하죠. 근데 여러분들하고 이제 줌이나 이런 거 실시간으로 얼굴을 보면서 계속 토론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미네르바 스쿨은 거의 교수님들이 시키기만 해요. 뭐 해라, 뭐 해라 물어보고 막 머리 짜내듯이 학생들한테 질문만 하는데, 그리고 남는 시간에 교수님은 논문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뭐 역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재밌긴 한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제가 과제를 통해 갖고 좋은 자료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좀 할 거고요. 저번 시간에 이제 쭉 설명드렸던 거 잠깐 보여드렸고, 오늘 한 내용은 이제 동영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다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